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백제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전북의 5번째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조금 전 독일 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등재를 신청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등 8곳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12개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북은 고창 고인돌 유적과 판소리, 매사냥, 농악에 이어 5번째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갖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 등재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더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명소가 되면서 국내외 방문객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김진영 기자입니다. 백제인의 뛰어난 공예 기술과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1400년 만에 석탑 안에서 발견된 금빛 사리장업. 백제의 왕궁터로서 정원과 공방터 등이 발견된 왕궁리 유적. 이들 백제의 역사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높아져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뒤 관광객이 70% 이상 늘어난 남한산성의 예를 볼 때 국내외 방문객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참 유적지인데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복원을 못해서 그러지 경주에 뭐 거의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장 세계유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백제 역사 유적 관광 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의 핵심 유적을 복원해 찾고 싶은 백제 고도 관광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국립익산박물관으로 건립이 되면 이 지역 익산이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1400년 만에 부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4명 줄어든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잠복기가 지난 5명이 해제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1명이 통보돼서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격리 5명, 능동감시 4명 등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1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금강호의 수질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천군이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금강호 상류의 오염원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서천군이 해수 유통이 안 돼 금강호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금강호 상류인 대청댐의 수질이 비교적 맑은 편인데도 이 물이 충남의 도심을 흐른 뒤에 수질이 나빠졌다며 금강호 수질을 개선하려면 해수 유통 대신에 상류인 갑천과 미호천의 오염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감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학교 업무 경감과 학교 민주주의의 활성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 2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교사 3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업무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9시 등교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로 상처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직 스트레스 치유형과 교권 침해로 인한 외상 치유형, 우울 증세 치유형 등 3가지로 나눠서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치유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전북교육연수원과 위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잔디 생산업체에 농지를 빌려줬다가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파산했기 때문인데요. 임대료는커녕 농사도 못 짓게 된 농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농지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잔디 생산업체가 지난 2010년부터 농지를 빌려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올해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논 담보고 빚어 쓰는 수밖에 없지 지금. 그렇게 해서 먹고 살지. 뭐 심을래야 뭐 심을 띠가 있어. 뭐 놈들 일하는데 우리는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는 시기지 지금. 정 씨처럼 임대료를 받지 못한 농민은 모두 34농가. 피해 면적은 무려 29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농가 34농가는 하루속히 잔디를 없애고 논으로 원상복귀해서 내년부터라도 배농사를 꼭 짓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잔디 생산업체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그러고서 잔디 농사를 계속 하는 것이 순리거든요. 네, 대한민국 서로가 윈윈하는 거니까. 네. 그 방향으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연말까지 노력을 할 거고. 잔디 재배지를 논으로 복구하려면 적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업체 측은 복구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임의로 복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지를 빌려줬다가 임대료는커녕 농사도 못 짓게 된 농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겪는 기술 규제, 해외 인증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올 들어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북의 미분양 주택이 1,102채로 한 달 전보다 273채가 늘어나 전국 평균 0.2%인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3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65채로 한 달 사이 7채만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여행 지도를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새로 만듭니다. 전주시는 기존의 한옥마을 중심인 여행 지도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아중호수와 원도심, 신도심 등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새로 만든 여행 지도를 오는 9월부터 배포할 계획입니다. 군산 제2정수장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군산시는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토지 재감정을 거쳐서 1년 전보다 5억 원이 낮은 190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한 차례 더 매각 공고를 한 뒤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수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전주시 팔복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과 안에 있는 집기가 모두 타고 집주인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집에 있는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서 집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가 열리는 고창 공설운동장 인근의 주택에서 불이 나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